예, 광주FC 대 수원FC 첫 경기 브리뷰 바로 시작하고요. 이거 하나 노래 나올 겁니다. 이겼을 때 이제 궁금을 하거든요. 야, 광주가 5대0으로 이겼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놀랍지가 않은 결과다. 작년에 광주하고 인천이 FA컵에서 만났거든요. 인천 홈에서 했고 인천은 1.5군 정도 내고 광주는 완전 싹 다 2군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6대1로 광주가 이겼어요. 광주가 2군을 내보냈는데? 네. 근데 또 5골 차로 이겨버렸네. 야, 이게 진짜 상성이란 게 있나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축구를 그 멤버빨로 하는 건 아닌데, 멤버는 뭐 아시는 선수가 다 여기가 더 많잖아요. 그쵸.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점수 차면은 보통 1점이나 2점을 넣는데 인천이 한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김경민 선수가 PK를 막아요. 완벽한 퍼펙트 대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산이 선수가 날아다녔군요. 네, 아산이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아마 K리그 4라운드 MVP. 이제 국가대표 알바니아 국가대표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수원FC랑 울산은 이기기가 정말 힘든데 수원FC가 지금 부상자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기용하지 않는 선수를 오인표 선수인가? 그럴 거예요. 오인표 선수가 울산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오인표 선수를 윤빛가람이랑 파트너로 이제 기용을 하는데 오인표 선수가 아무래도 신예고 경기를 많이 안 뜨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울산에 압도를 당해서 3대0으로 졌습니다. 확실히 짬을 네, 경력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팀 아무튼 큰 점수차 승리, 큰 점수차 패배.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있고 이제 5라운드 하는 거 아닐까? 네, 이날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요? 비행기. 광주 비행기. 뭐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나요? 광주 이제 활주로를 지나서 올라가고 있다. 아니, 그건 비우고 이건 이날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대0 승리랑 관련이. 승리.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떠가지고 시끄러운 장면이 있어요. 뭐야? 아니야. 아유. 뭐야? 그러니까 해트트릭이랑 광주 선수, 아산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은 수훈 선수가 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 역시 바로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 바로 갔어.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김포나 인천을 갔겠죠? 그쵸. 인터뷰 없이 이제 경기장을 떠났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인터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경기를 이제 이기고 이정효 감독에게 선물을 준 거죠. 만약에 졌는데 이래봐. 바로 가봐. 완전 뽕이 꺾이는 거고. 근데 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발탁됐다니까요? 도균이 형님. 김도균 감독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울산전 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글쎄요. 울산이 이길만 했다. 비슷해요. 비슷했어. 모든 면에서 울산에게 밀렸다. 어쩌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수원FC가 아까 봤지만 4라운드에서 1승 1무 승점 4점을 땄고 112 항상 수원FC가 항상 걱정을 하는데 항상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부상자는 많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플래시백 2021년에 둘 다 이제 1부 리그에 있었을 때 첫 대결에서는 이제 수원FC가 2대1로 이깁니다. 일단 알렉스 선수 이제 수비 센터백 있었는데 이제 떠났는데, 야, 이거 시간대를 보세요. 경기 종료 5분 전에 동점골 넣고 이제 역전을 한 건데 두 골 다 가마차기에 감차 ZD 두 방으로 가마차기 두 방으로 승부를 갈라서 달달하게 승점 3점 먹고 이 시즌에 아마 수원FC 이제 승격을 했나요? 아니야. 맞아. 승격을 했고 파이널 A까지 가요. 그리고 광주는 강등당하고. 그리고 엄지척. 그렇죠. 이제 이 날짜를 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막판인데 광주는 이때 순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야, 근데 골 넣은 선수들이 진짜 쩐다. 엄원상, 엄지성, 이희균 선수 맞을 거야 아마. 엄대 엄이 이제 근데 진짜 엄원상 선수 이제 진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쵸. 국가대표도 이제 갈 수 있는 레벨이 됐고, 광주가 소나기 골을 퍼부면서 5연패에 사슬을 끊어내긴 했지만 이미 5연패를 했다는 건 강등의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씌워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두 팀이 이제 다시 1부 리그에서 만난 겁니다. 네. 국대 선수 같이 탑 7,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 주제를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네네. 뭐 팀에서 가장 비싼 선수 7명, 이적생만으로 7명. 네. 이 선수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A매치 기간에 어디든 간 선수예요. 아니다. 이승우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네. 아스벨트비크는 남아공 대표. A 대표로 몇 번 뛰었습니다. 아직 현역은 아니고. 아사니. 보세요. 알바니아 국대로 차출이 돼서 간 겁니다. 이 밑에 없는 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 대표 선수는 맞는데 가진 못했다. 네네. 엄지성, 허율, 정우영 선수 다 지금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보시면 수원FC가 이게 아쉬워요. 이승우 선수. 근데 지난 클린스만이 네. 이제 어쨌든 이번 대표 때 끝나고 이제 다음 때는 이제 K리그도 많이 보고 이제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그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 좀 발탁을 해줬으면 좀 기대를 하는 게 주민규 선수나 아니면 이승우 선수. 네. 저는 이승우 선수가 기대가 돼요. 이승우 선수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스타라면 스타고, 스타죠. 뭐 클린스만은 진짜 월드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타가 이제 스타를 다루는 법을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막 튀는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련,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막 야 너 튀는 행동 하지 마. 뭐 팀 스포츠니까 뭐 규율을 맞춰 이게 아니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뭐 춤도 해 쳐보고 골만 넣어봐라.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것 같고 수원FC가 이게 아쉬워요. 지금 현역 국대가 이번에는 없었지만 뭐 이용 선수도 절치부심 좀 나이가 뭐 적지는 않지만 그쵸. 무조건 한 자리는 할 수 있다고 뭐 보고요. 아사니 선수가 진짜 대박이에요. 광주가 제가 알기로는 A매치 대표가 엄원상 선수 이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타국이기는 하지만 예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대결 베스트 11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 깨박이 보면은 보세요. 뭘 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 3명 빼고 다 없어. 팀에. 포항 갔고. 그쵸. 울산. 있고, 울산. FA 풀리고. 한희훈 선수 계약 해지했나 있나 모르겠고, 이으뜸 선수 있는데 부상. 네. 박광선 선수 성남 갔는데 이제 계약 종료인가? 그럴 거고. 떠나고, 모르겠고, 서울 이랜드 가고. 네. 그리고, 타르델리.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농부야. 어디? 파머. 농부야 피자야. 농부야 피자야의 반대말이 그때 했잖아. 농부야 치킨이야. 어부야 치킨이야? 예. 죄송합니다. 선수 변화 폭은 이제 광주가 크다. 왜냐면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떨어지면 선수들 지키기 힘들어요. 만약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수원FC가 강등됐으면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재밌어요. 보세요. 라스잖아요. 네. 한층 성숙한 모습.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털이 약간 같은 선수를 같은 포즈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뭔지 알지? 그거에서 막 똑같은 포즈 했는데 한 30년 뒤에 똑같이 그런 거를 오마주 한 게 아닌가. 저는 되게 센스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라운드 대승을 했던 경기 보시면 이희균, 산드로, 엄지성, 이순민, 정우현, 아산이 지금 보면은 광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름값이 솔직히 말하면 엄지성 잘 쳐줘서 아산이 정도 빼면은 많은 선수들을 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주가 끝까지 이적 시장이 이제 24일 닫혔거든요. 근데 계속 영입을 했어요. 이러면 너무 힌트를 줬나? 뒤에 또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노동건 선수가 수원 더비에서 승리를 지킨 이후로 이제 재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또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범영이 또 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골키퍼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게 사실 많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조직력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아직 뭐 실험을 하는 중인지. 근데 골키퍼가 그런 거는 있어. 골키퍼는 크게 변화를 안 주지만 당일 컨디션에서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렇죠. 감기가 걸렸다거나. 골키퍼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바뀌는 포지션인데 네.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좀 장갑을 바꿔 끼는 경우가 있지 않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수원FC는 두 글자 선수들이 많네요. 잭슨, 이용, 라스, 김현. 야, 지렸다. 내가 솔직히 지금 발견한 건데. 네. 왜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어? 광주 선수들은 세 글자가 많네요. 다양한 거 아니야? 이길 산드로. 그거 너무 고정관념이야. 아니, 용빛가람 내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얘네도 많은 건데 그러네. 반박이 맞네. 이상한 논리네. 신창무. 티모 이 신창무 선수가 왜요?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특이한 이름이서 치킨무가 생각났어요. 치킨무가 생각났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네요 방송이. 네.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시선에서 보이시나? 보여. 보이겠죠? 잘 보여. 봐봐. 하루 더 쉬었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경기를 한 것만 하루 쉰 게 엄청 도움이 되지. 근데 지금 아예 A매치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나중에는 이 차이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중에 FA컵을 하면은 이제 벌써 에너지 레벨이 3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광주FC가 평균 패스 성공률이 82%, 수원FC가 79.3%. 저런 귀여운 이미지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제작하시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만세. 네네. 그리고 태클 성공률. 태클 성공률은 보통 태클 성공률은 3할 정도 나오면은 태클이 정교하게 들어갔다.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태클을 넣는데 공을 탈취 못하고 이제 파울을 하거나 이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그러니까 볼 컨택보다 이제 상대의 다리를 그러면은 태클 성공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볼만 제대로 터치를 했을 때. 네. 뭐 그렇게 광주는 좀 많이 낮네요. 22.7.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거 생각나죠? 그거 막 그 계단 막 써있는 비상구. 비상구. 네. 이게 농담이고. 비상구와 비상구. 네, 비상구가 아니라 가운데 머리 떨어진 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랑 똑같은데 저기. 좀 더 크잖아. 네네. 이게 그겁니다. 지상경합 성공. 지상경합. 지상에서 이렇게 싸워서 내가 뺏었냐. 미안해요. 나 지금 나쁘지 않아요. 4할 때 성공률 광주 37.1%.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안쪽 허벅다리를 만지고 있네. 공중볼이겠죠? 맞아요. 공중볼 경합. 공중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데 주요 지포에서 수원FC가 많이 앞서네요. 패스도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치면. 이건 뭘까요?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라기엔 점수 저기가 너무. 아니야. 클린시트. 그거 맞아요. 클린시트 경기. 무실점 경기. 이번 시즌. 광주는 2번을 했습니다. 4번 중에. 수원FC 1번 하고 XG가 뭔가요? 그랜저? 둘, 셋, 축구. 힘차게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XG 값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기대 득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4.53이면은 광주는 5골 이상은 넣었어야 돼. 근데 얘기했죠. 벌써 5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 XG가 이제 4경기에서 4.53이 만든 거거든요. 광주는 4경기에서 4골이나 내지는 5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회의 창이구나. 근데 이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골을 많이 넣은 거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건 골이 안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그거예요. 나는 이 장면에서 득점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 골대에서 집어넣으면은 기대 득점이 얼마나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골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기대 득점을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4경기에서 4.53이 나왔으면은 광주가 4경기에서 넣은 골이랑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나오겠죠? 플러스가 나오면은 예상대로 골을 잘 넣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려운 상황인데 골을 잘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XG 값 보시면은 광주는 이희균 선수가 제일 높습니다. 1.31. 1.31에서 1골. 제가 얘기했죠? 빼면은 플러스 0.31. 그러니까 1.31에서 한 골을 넣은 거면은 뭐 괜찮았다. 2경기 7슈팅을 했고
라스는 4경기 6슈팅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0.80인데 0.80이면은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골은 좀 넣었어야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봅시다. 예. 예, 아우, 대단해요. 아사니 선수 4골을 넣었습니다. 네. 개막전 무각 지리는 슛, 지난 경기 해트트릭. 당연히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4골 넣은 선수 없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 득점왕인가요, 지금? 득점 1일 거예요, 아마. 엄지성 선수 1도움. 그리고 정우현 선수 패스 성공률입니다. 네. 91.1%. 10. 이게 뭐냐면, 이게 라운드 베스트랑 MVP.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운드 베스트 한 번 뽑히면 1점을 주고, MVP에 뽑히면 3점을 준다. 근데 얘기했지만, MVP 선수는 라운드 베스트도 뽑혔으니까 4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점이고, 그리고 풀타임 선수가 4명, 그러니까 4경기 뛰었으니까 4, 9, 36이죠. 지금 4경기 동안 광주가 풀타임 뛴 선수가 4명입니다. 점점 줄어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수원FC는 무릴로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라스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이 없어서 그렇지, 네. 동료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플레이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줘서 2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라스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릴로의 골을 다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결사 위치인데, 작년 이승우 선수한테도 골을 많이 배달해준 선수가 라스일걸요? 그쵸. 이래서 라스가 진짜 좋은 공격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타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이 해결도 잘하고. 1타 강사. 예, 2타적인데 1타 강사. 1타 선수. 네, 그렇죠. 네. 이광혁 선수가 93.1%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풀타임 선수 2명. 수원FC는 아직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부상 선수가 또 많아서. 부상 선수도 많고. 네. 리그 포인트는 지금 4명. 지금 수원FC가 별다른 활약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해봅시다. 어디가 순위가 높을까요? 리그 클럽 리그 랭킹. 순위? 예, 그냥 예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K리그 4라운드 기준으로만 이제 합산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의 행보를 보는 건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수원 FC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오. 광주가 높네요. 광주 많이 높네요. 이게 그건가?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2부에서 잘한 거랑, 아니면 최근 결과? 최근은 확실히 광주가 좋으니까. 그쵸. 그렇죠? 최신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나 보네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지금도 바뀔 거예요. 왜냐면 K리그 쉬는 날 이제 딴 리그가 경기하잖아요. 안 하는 리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광주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좀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저는 엄지성과 무릴로를 뽑았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네. 야, 엄지성 이게 사기야. 아직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야, 진짜. K리그 베스트 선수가 1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대도 한 경기 뛰었습니다. 한 경기 한 골. 그리고 무릴로 광주 킬러입니다. 2021년에 광주가 1부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2경기에서 2골 1도움. 광주만을 상대로. 엄청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정확한 슈팅. 이게 쩔어요. 유효슛을 3개를 했는데 2개를 골로 가져갔습니다. 무릴로 선수가. 차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럼 차면 들어가면 3골이어야지. 아니 뭐 그 정도 값이라는 거죠. 너무 따지고 들지 말자. 따지고 들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X가 이제 퇴장당했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거든요. 엄지성 선수 돌아와서 지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제 광주의 에이스가 아산이면은 그 뒤를 이는 게 엄지성이다. 무릴로 선수는 뭐 공무원이네요. 그러니까 다 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양 팀의 이제 해결사들이 이제 정면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증명한 광주의 에이스 엄지성 선수, 그리고 수원의 해결사는 바로 나, 무릴로 선수. 맞대결을 저는 키플레이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윙 쪽에서 다양하게 뛸 수 있는 이 선수들의 활약에 승부가 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히트맵. 무릴로 선수는 뭐 그냥 이게 무릴로의 히트맵이고, 올라운더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자죠. 이게 화살표가 있는 데가 이제 공격 진영, 그리고 이게 수비 진영. 어떻게 보면은 레프트 윙, 왼쪽이잖아요. 그쵸. 왼쪽에서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공격 쪽보다 수비 가담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 8.7점, 이 7.4점은 4경기 이제 평균 그겁니다. 네. 평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진짜 바라는 게 그건가 봐요. 봐봐요. 무릴로 선수 윙으로 안 뛰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떴는데, 두 선수 공통점이 뭐냐면, 공격 포지션인데 수비 가담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 거기 점 찍힌 데가 더 붉을수록 이제 그쵸, 많이. 그쪽에서 활동량이 두드러진다는 건데, 이제 확실히 현대 축구가 바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적극적인 압박. 막 공격이라서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해주고. 토탈 사커. 그렇죠. 다 같이 들어오고 다 같이 수비수들도 나오고. 마찬가지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히트맵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이적인데. 맞아요. 네네. 이제 뭐 놀라지도 않네요. 그럼요. 그렇죠. 오우성. 오우성 선수가 거의 이적 시장 막바지에 대구에서 광주로 왔습니다. 애프터 눈캐슬이죠. 예? 애프터 눈캐슬. 그게 뭐예요? 오후성. 애프터는 캐슬. 네네. 아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캐슬로 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잭스로. 잭스? 잭스로. 네. 네네. 이거는 음소거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개방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양반 저기 방송. 나갔잖아. 이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뭘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형님. 내가 있어? 뭐 자아가 두 개예요? 아니 근데 나갔네. 나는 말했잖아. 알았어. 오늘 좀 불안정해. 지금 오우성 선수가 대구에 이제 좀 원클럽맨이었는데 작년에 많이 뛰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K리그 1에서 이 정도 뛴 게 아니라 K4 리그. 그래서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여러 가지 합쳐서 한 건데 주로 K리그 4에서 뛰어서 8골 1도움 했으면 잘한 건데 아무래도 1군에서 뛰고 싶은 선수의 욕구가 좀 이적을 당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광주가 되게 진짜 알짜배기들을 다 끌어오고 있어요. 김경재, 뭐 김한길, 이강현 맞나? 오우성. 알짜들을 다 데려오는데 살짝 이정효 감독이랑 좀 닮은 그게 있어요. 관상을 볼 줄 안다면 네. 닮은 구석인데 아무튼 오우성 선수가 광주에서 와서 뭐 광주 축구를 더 보는 맛이 생기지 않을까. 광주하고 대구 만나면 또 이야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둘 다 1부 리그 하니까요. 네. 그런데 또 있네요. 또 있네요. 이게 대박입니다. FA 최대어 김선민 선수가 드디어 행선지를 찾았습니다. 네. 김선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서울 이랜드에서 이 정도를 뛰었는데 세 팀을 못 찾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37경기 진짜 완전 주전 중에 주전으로 뛰었는데 2021 시즌에도 34경기인가 뛰었어요. 근데 김선민 선수가 이제 서울 이랜드랑 결별을 하면서 원하는 팀들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팀을 못 구하니까 루머, 뭐 연봉이 비싼가? 아니면 뭐 좀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근데 수원FC가 근데 저는 여기로 갈 줄 알았던 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적설이 가장 처음 나온 구단이 수원FC였습니다. 근데 이제 윤빛가람 선수 오고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이제 근데 우로니실라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적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어도 결국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수원FC 지금 허리가 되게 강해졌네요. 윤빛가람이랑 이제 무릴로랑 김선민. 예, 김선민 선수가 어쨌든 수원FC에 와서 이제 1부 리그로 다시 돌아왔으니 좋은 축구를 보여주길 응원하면서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파워 축구! 네. 이번에 파워가 있었어. 오늘 좀 약간 축 처진 것 같더라고. 어디 가요? 예. 엉덩이? 갑자기. 쳐 오늘 왜 이렇게 좀 야한 농담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야? 아니 엉덩이 얘기 아니에요? 오우성 할 때도 뭐 잭스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아니 나는 오우성이라고 했는데 엉덩이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쳐진 게 뭐 엉덩이 말고 다른 데가 뭐 또 쳐졌어요. 아니 잠깐. 눈꺼풀이 쳐지고? 그렇지 그런 게 쳐질 수 있지. 그렇지. 눈꺼풀 날게요. 갑자기 엉덩이가 나오냐? 아니 너무 양반 방송 아니에요? 아니, 말도 못하면은 뭐 알았어. 21세기에 말이야. 알았어. 집에서 혼자 떠드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선수가. 그럴 수도 있지. 그 약간 무게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짝.
아, 그거 좋다. 이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가슴을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알았어. 포즈 하나 해보세요. 내가 축구 선수다 그러면 선수 사진 찍을게요. 자, 포즈 하나 찍어주세요. 1, 2. 그 뚜둑 소리. 아야, 뚜둑 소리 괜찮아. 났어? 뚜둑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거의 뼈 부러지는 아, 거야. 진짜 뚜둑 소리 났어? 엄청 크게 나는데요? 아니, 내 이빨로 낸 소리야. 아, 그래요? 그만큼 열정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그거잖아요. 네. 그 U22 수원FC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광주FC는 어떻게 보면 큰 그 부상자가 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수들을 계속 잘 데려오고 있고 수원FC는 뭐 지금 되게 부상자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재용 선수, 김현 선수도 이제 슬슬 이제 컨디션 올리고 있고 뭐 신세계 선수도 뭐 조금 다친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맞붙는단 말이에요. 뭐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수원FC가 1군 스쿼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 김선민이 들어온다면 무릴로의 기용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어요. 무릴로 선수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뛸 수 있거든요. U22 카드 빼면은 이제 무릴로가 올라가서 이제 이승우 선수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네. 뭐 김선민 선수 윤빛가람이 허리를 받치면 조금 더 강한 중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싶고요. 관전 포인트는 광주가 절대 우세입니다. 역대 전적이 14승 3무 6패인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7승 1무 2패. 근데 잘못네. 내정지가 맞아. 갑자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수원FC가 아니라 광주가 수원FC를 상대로 홈에서 3연승 중이다. 네, 그래서 좀 해석하는데 약간 내정지가 같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인천을 5대0으로 이긴 게 작년에 6대1로 이긴 거. 그러니까 기세와 상성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는 없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드디어 퇴장 징계를 털고 돌아옵니다. 왜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또 이슈가 될까요? 무난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몸이 좀 덜 올라온 과정에서 좀 무리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쉽지만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다시 돌아와야 경기장에 활기를 띠고 이제 스타 선수 있어야 되거든요. 퇴장 당할 때도 멋있었어요. 그냥 바로 돌아서 나가버리잖아요. 레드카드 띡 바로. 그거 황이 이렇게 하죠. 아무래도 뭐 직감을 하는 거죠. 아무튼 킹승호가 돌아오고요.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가 광주가 작년에 K리그2 챔피언을 먹었을 때 핵심 수비수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주에서 이제 수비수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수원FC가 이제 사고 우리가 더 줄게 일로와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인정받고 스카웃 받으면 안 갈 거예요? 가야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뭐 그렇게 막 나쁜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뭐 만나면 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팬 앞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냐 없냐가. 할 수 있죠. 그거 못할 정도면 진짜 나쁘게 나간 거지. 아마노 띵. 그렇죠. 아마노. 근데 지금도 모르네. 아마노 준이 박수 받았나 못 받았나 모르는데 야유를 받았던. 야유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김현우 선수는 뭐 승격 시켜준 멤버가 이제 적이지만 일부 리그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욕설 들고 야유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윌리안이 서울에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이따 그 얘기합니다. 이따 그 얘기합니다. 오늘 되게 날카로워요. 네. 자, 피해갈 수 없는 승부 예측. 파워축구의 예상, 조카의 예상.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왜냐면은 A매치 기간에 전력 누수가 없었죠. 수원FC는. 그리고 수원FC가 부상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승우도 복귀를 하고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상성이 광주가 좀 앞서는 부분에서 실리적인 형태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 수원FC가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설정을 빨리 해요.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 우리가 이 경기에서 어차피 져도 상관없으니 유망주들 경험을 실어 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한 운영을 안 해요. 왜냐면 수원FC가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잔류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일 시민구단 레벨에서는 승점 3점 좀 달달하거든요. 그렇지만 광주가 상성에서 앞서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광주승 찍으려다가
이제 무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조카 씨의 예상을 볼까요? 네. 예, 설명해 주시죠. 그냥 이승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상 선수들의 이제 여러 복귀와 이승우 선수의 징계 복귀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번 경기에서도 5골을 때려넣는 저번이요? 저번 아, 경기에서 저번 경기에서, 5골을 때려넣는 그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수원이 그 지금의 광주의 기세를 꺾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광주는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네, 것이다. 네네. 좋습니다. 파워축구